부모님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제 가슴 속에 좀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어른이 돼서 내 자식한테는 하고 싶지가 않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33살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결혼 안 하셨죠? 네, 결혼은 안 했어요. 여자친구분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여자친구 없습니다. 근데 약간 그 느낌 있으세요? 김수현 느낌? 아유, 아닙니다. 이제 욕먹어요. 근데 현재 네.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렌탈 스튜디오를 3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을 좀 해오셨어요? 이전에는? 밑바닥부터 했던 것 같아요. 노점상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푸드트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술집을 운영을 했었고, 이제 디저트 테이크아웃 전문점,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장사 쪽으로만 계속 해오셨네요? 저희 부모님께서 장사를 엄청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부모님이 장사를 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나 같으면은 저렇게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얼른 어른이 돼서 장사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21살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 했던 장사가 이제 길거리 장사를 시작을 했고, 붕어빵이랑 오뎅을 팔았었어요. 그때 노점이라 가지고 큰 돈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12년 전인데 수입은 한 달에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그 정도 매출이면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순수익으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모아놓은 자본금으로 다른 또 사업을 하셨겠네요? 제가 모아둔 자본금으로 다른 사업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군 입대 날짜를 받아둔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시작했었어요. 직업군인으로 입대를 하다 보니까 4년 정도는 장사를 하지 못했어요. 군 생활을 하다가 너무 안 맞아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이제 월급을 받아서 모아서 전역을 하고 푸드트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정하시는 거예요? 얼마 정도를 벌어야겠다,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업종을 선택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원금에 대해서는 꼭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신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신조가 좀 다 네네. 이루어졌나요? 네, 지금까지는 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그 잃지 않는 투자라고 해서 내가 투자한 금은 무조건 회수를 해야지 이 사업의 지속성이 이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내가 처음에 그 투자했던 투자금은 생각을 안 하시고 결국은 오픈을 했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매출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지 매출도 내 수익이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고 접근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렌탈 스튜디오를 조금 생소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렌탈 스튜디오는 결국은 공간을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시간 단위로 일정 시간 동안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이제 빌려준다는 뜻이고요. 트렌드가 무인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사람이 없어도 내가 공간만 빌려서 내가 직접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찾는 곳인 것 같아요. 그 렌탈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고객층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쇼핑몰 촬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고, 기념일이나 이벤트 촬영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렌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을 이제 구상하실 때 어떤 거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 렌탈 스튜디오를 하기 전에는 제 몸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 시간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결국 무인이긴 한데, 지금 시장에 있는 무인들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내가 이걸 접근했을 때 여기에서 승산이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트렌드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저도 유튜브나 이런 정보들을 보기 때문에 알게 됐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장사가 잘 되면 렌탈 스튜디오를 찾는 분들도 많아지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렌탈 스튜디오가 네. 번화가 이런 데 있을 줄 알았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조건 역세권이다, 위치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시설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 지출이 그 임대료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세권에서 오픈을 하다 보면 그 임대료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장사는 잘 되겠지만 내가 가져가는 수입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장사가 잘 될 때는 괜찮은데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임대료는 변하지 않는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료가 낮게 되면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매출이 조금 하락했을 때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튜디오는 어디예요? 스튜디오는 여기 2층에 위치해 있고 보시면 간판이 없거든요. 저희는 다른 스튜디오랑은 좀 다르게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는 이유는 고객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에서 이 간판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판 비용도 최소화하고자 해서 간판을 없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하나로만 다. 간판도 설치하려고 하면은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을 줄이고 조금 그 200만 원을 다른 곳에다가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깔끔해야 될 텐데. 근데 여기 룸이 몇 개예요? 룸이 총 3개예요. 저 안쪽에 보면 2개의 룸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될까요? 여기는 총 43평이고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18평 정도. 그럼 이렇게 상가를 고르실 때 네. 고려하셨던 점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예상했던 투자금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임대료까지 내가 커버가 가능하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이 코너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창이 동양, 남양, 서양 이렇게 다 나 있어요. 그래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채광이 잘 들어와요. 아, 네. 상가를 고르실 때도 이런 채광 부분을 먼저 네네. 생각을 해놔야겠네요. 네네. 저는 채광을 좀 고려를 해서 상가를 선택을 했고 이제 결국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햇빛이 잘 들어오는 시간대가 가장 예약이 잘 되거든요. 월세가 저는 여기 40평인데 월세는 95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점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제가 이쪽을 거의 2달 이상 찾아다녔어요. 2달 만에 가장 위치가 괜찮고 임대료도 저렴한 곳을 구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게 시설업이다 보니까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지 않았고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제 반셀프 인테리어로 진행을 했어요.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뭐 평당 150만 원, 평당 100만 원, 평당 20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나오는데 여기 2호점 같은 경우에는 평당 50만 원에 인테리어를 했어요. 1호점, 3호점 같은 경우에는 평당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인테리어가 가능해요? 그 비용에? 네,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 렌탈 스튜디오를 하면은 무조건 고급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오는 사람들의 이제 촬영 스타일이나 컨셉마다 촬영하고자 하는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촬영함에 이제 불편함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세팅만 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준비하신 데 투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신 거예요? 그 보증금 1,000만 원이고 이제 인테리어 비용은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소품들이 다 사서 이제 구비해 놓으신 거예요? 네, 손님들이 사실 어떤 소품을 사용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소품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구비해 두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알아서 잘 여기서 가져가서 사용을 많이 하세요. 나오시면 네.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청소, 결국 사람들이 전날 사용하고 갔으니까 오늘도 이제 예약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기 전에 이제 청소나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이제 별로 사실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공간을 대여하다 보니까 고객분들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손님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이제 그럴 경우가 잘 없어요. 공간 디자인에 대해서 따로 배우신 게 있으세요? 아니요, 배운 거 없습니다. 이제 뭐 유튜브나 온라인이나 인스타그램 디자인 같은 거를 통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봤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현재 지금 그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현재 디자인을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완성해 놓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디자인들을 보고 벤치마킹을 했고 제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얹어서 좀 적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1호점하고 3호점은 위치가 어디예요? 인천에 위치해 있고 1호점이랑 3호점 거리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내가 거주하는 곳이랑 혹은 내가 주로 다니는 동선이랑 가까워야지 운영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좀 가까운 곳 위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약률이 네. 어떻게 될까요? 예약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평균 200시간 정도, 매출은 한 달에 450에서 550 사이 정도 발생하고 있고, 시설업이기 때문에 70% 정도, 지출은 이제 30% 정도. 한 달에 이제 순수익은 300에서 400 사이, 혹은 250에서 뭐 350 사이. 지점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평균을 잡고 세 지점을 합치면 1,000만 원 이상은 평균적으로 뭐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금 자체가 적게 들어갔다 보니까 1호점 같은 경우에도 원금 회수를 완료했고, 작년 기준으로 6개월 만에 완료했어요. 2호점 같은 경우에도 투자금 다 완료했고. 그 이윤율이 얼마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시간당 2만 원. 가격적인 면에서는 사실 거의 3배 이하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 그만큼 저렴하단 말씀. 예, 그만큼 저렴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질적으로는 좀 그 비싼 데가 더 좋을지 몰라도 가격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다른 데에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렌탈 스튜디오는 이제 사업자 등록할 때 업종이 뭘로 들어가나요? 렌탈 스튜디오는 서비스업으로 들어갑니다. 렌탈 스튜디오 전용 업종 코드가 있는 건 아니고, 기타 사진 촬영업이나 혹은 공간대업 이렇게 서비스 코드를 넣으면 돼요. 뭐 영업신고증이나 이런 허가를 받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제한사항은 없어요. 사장님께서 부동산 투자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뭐가 있으실까요? 결혼하면 살 집이 있고, 그리고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제 동생이 결혼하면 살 집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고, 그리고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가가 5개 호수가 있습니다. 상가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한 달에 500만 원 좀 안 되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뭐 이자를 제하면 300만 원 정도. 그러면 현재 렌탈 스튜디오하고 부동산 이런 모든 수익을 통틀어서 한 달에 네, 편차가 좀 있는데 한 달에 1,300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지금도 뭐 아직까지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임장 활동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좀 부동산이랑 저는 사업이랑 좀 접목을 시켜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부동산에 어떤 사업을 접목시키면은 좀 괜찮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뭐예요? 여기도 간판이 없으니까 알 수가 있나? 네, 여기도 간판이 없습니다. 저희 다 간판이 없어요. 스튜디오에 주차 공간이 없는 게 네, 저희는 주차 공간은 없어요. 좀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가 중요하거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임대를 하면, 요즘에는 신축 건물에만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구축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때문에 내가 신축 건물을 얻었을 때 내가 과연 이 고정 비용을 지출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주차장이 없더라도 주변에 고객분들이 좀 편하게 주차할 수 있을 만한 공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차라리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나 그 주거용 건물에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비용이 저렴하니까, 렌탈 비용이 저렴하니까 방문을 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2호점과 마찬가지로 코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서남 북향 다 먹고 있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해가 하루 종일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도 거의 한 달 반 만에 구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입가판만 있네요. 여기도 이제 여기가 이제 그냥 룸이 몇 개예요? 여기는 총 4개예요. 여기 몇 평이라고 하셨죠? 여기 39평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셀프룸이라고 해서 좀 작은 공간을 나눴어요. 이게 저희 3호점에 조금 좀 히든 룸인데, 30분만 촬영하면 안 돼요. 뭐 몇 컷만 찍으려고 하는데 그런 촬영이 혹시 안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촬영을 꼭 할 필요는 없겠구나, 고객분들이 좀 저렴하게 비용을 내고 짧게 쓰시는 분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작은 룸을 구성을 했고요. 그런데 구성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다른 룸들보다 더 괜찮아요, 예약률이. 네, 가격이 거의 절반 가격이니까. 네, 고객분들도 가격이 싸서 좋고, 저도 공간 자체가 4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공간 투자 대비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에게 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저도 아무 재능이 없었고 잘하는 것도 없었고 똑똑하지도 않고 이런 저도 일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던 저도 이제 실행을 했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비추어 볼 때는 결과값만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실행력에 대해서도 이제 레벨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행하기 전에는 이 레벨이 0이었지만 지금은 이 레벨 1이 되고 2가 되고 10이 되고 20이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레벨이 0일 때에 이제 10의 가치를 곱했을 때는 결과값은 0으로 나오는데 제가 레벨이 1이 되는 순간 이 10의 가치를 곱했을 때의 결과값은 10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행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 실행력의 레벨이 올라갈 거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가치도 충분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있으실까요? 저는 40살 이전에 은퇴를 하는 게 목표고요. 이 40살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사업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부동산 투자 요거를 재밌게 하면서 사업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부동산으로 투자하고 투자한 이제 자산은 자연스럽게 증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40살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40살 1월 1일 날 은퇴를 할 예정입니다. 네, 목표에 결혼은 없으세요? 맞네요. 결혼이 빠졌네요.